까지 막 말도 안 되지 않으니까 183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안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생긴 게 무서울 뿐이야. 줄글 찬찬히 읽어보고 뭔 말하는지 판단을 좀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 아니잖아. 판단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F0의 정체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F0로 오른쪽으로 당겼더니 뭐 했어? 정지해 있었습니다. 알짜임 얼마란 얘기예요? 개 전체 알짜임 얼마란 얘기예요? 정지해 있었다. 무슨 말이야? 알짜임이 0이었다. 덩어리 전체에 이렇게 작용했는데 이 방향 아래로 마이너스 mg가 있었고 플러스 f0가 있었잖아. 더했더니 알짜임 얼마라고? 0. 마이너스 mg 더하기 f0가 얼마라고? 0. f0의 크기는 그래서 mg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3mg로 힘을 더 세게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쵸?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3mg로 D만큼 움직였어요. A의 질량은 EM과 M 명확하게 주긴 했죠. 제가 이게 아까 채워보라고 했었던 이 표를 이제 채워보면 될 거야. 이건 내가 좀 잠깐 기다릴게. 이거 퍼즐 푸는 거거든 그냥. 그리고 여기 외부힘 작용했어 안 했어? 외부힘 작용했어 안 했어? 외부힘 작용 안 했어? F0로 땡긴 거잖아. F0라는 힘을 억지로 줬잖아. 그럼 외부힘이 작용한 거지. 그럼 F0의 크기가 얼마였죠? mg였죠. 근데 이제 3F0지, 그치? 3F0는 얼마야? 3mg이고 이동거리가 얼마야? 얼마야? d. 그래서 3mgd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입니다. 플러스죠. 플러스 3mgd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 나머지 한번 채워보세요.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 수 있다. A 질량은 EM, B 질량은 M. 이게 생김새에 비해 진짜 별거 없거든? 자, 이거 표 한번 채워봤어요? 자,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얼마예요? 0이잖아, 맞아요. B는 D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mgd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총합이 플러스 mgd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플러스 2mgd지. 왜? 얘가 플러스 3이라고. 플러스 2겠지. 그럼 A랑 B는 질량이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눠 가지겠지. 뭐를? 운동 에너지 플러스 2mgd를.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4mgd가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3분의 2mgd가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더하니까 3분의 4 mgd고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더하니까 3분의 5 mgd고 더해보면 플러스 3 mgd가 맞죠. 칸 채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기억, A가 Q를 지나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얼마인데? 플러스 3분의 4 mgd지, 그치? 플러스 3분의 4 mgd였고 F0는 mg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는 m 이러면 이걸 바꾸면 루트 2분의 3 gd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가 3분의 4 mgd지. 운동 에너지잖아. 2분의 1 m v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맞지? 그럼 v제곱은 얼마야? v제곱은 얼마야? 3분의 얼마야? 8 gd가 되잖아요. 그죠? v는 루트 3분의 8 gd가 되겠죠. 아 내가 뭐 안 했냐면 a가 2m이다. 쏘리 a가 2m이다. 3분의 8이 아니다. a가 2m이다. 쏘리 a가 2m이구나. 그럼 얘는 3분의 4 gd구나. 그래서 얘는 v는 루트 3분의 4 gd인데 여기선 2분의 3 gd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였어? 3분의 4 mgd였죠. 그 다음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아까 보니까 mgd였거든. 3분의 4 mgd는 mgd의 몇 배? 3분의 4배. 네 맞는 말이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B가 뭐 있냐? 여거잖아요, 여거?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거는 T잖아, 그치? 근데 B만 놓고 보면 이 장력이 외부 힘이에요. 우리 한 덩어리로 봤잖아, A랑 B.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나하나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한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하나예요 라고 본다면 이 장력이 억지로 잡아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억지로 잡아 끄는 줄 없었으면 B는 안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외부 힘이 한 일 T 곱하기 D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3분의 5 mgd입니다. 그럼 T는 얼마야? 3분의 5 mg가 나와요. 장력이 3분의 5 mg. F0가 mg였거든. 그래서 3분의 5 mg가 맞아요. 니은데 이거 5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생각보다 별건 없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건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뒤로 넘어가서 가령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187번 여러분이 해봅시다. 틀린 거 2개를 고르자. 이런 거가 돼야지 이제 다 되는 거니까. 유후. 할 수 있다. 운동 방정식 기본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A가 아마 가벼우니까 올라갈 것 같고요. B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그쵸? 운동 방정식 풀어야 되죠, 그쵸? B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얼마야? 40N. A는 운동 방향이랑 반대라서 마이너스 10N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총 몇 뉴턴이야? 플러스 30N이 질량 5kg 곱하기 A가 됩니다. A는 얼마예요? 6m/s 제곱. 그래서 A는 위쪽으로 가속도가 플러스 6m/s 제곱이고 B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플러스 6m/s 제곱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B의 가속도 크기는 6m/s 제곱이다. 요건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우리 장력의 특징 때문에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땠어야 됐어? 같았어야 됐다. 그래서 요거는 같아요. 같다. 맞는 말. 근데 A 입장에서는 장력이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B는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A의 알짜임이 그럼 얼마일까요? A 알짜임 얼마예요?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6m/s 제곱이야. 질량이 1이고 6이죠. 그쵸, 맞아요. 6N. 맞아. 그래서 얘는 T는 16N이 돼야 되고 얘는 24. 요거 말한 거인 것 같아. 요거 24고 얘는 마이너스 16N이 되겠죠.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6N이죠. 그래서 2번 잡았다. 4번 A에 작용하는 6N 이거 맞았고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왜냐면 외부 힘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A와 B를 한 덩어리로 놓고 봤을 때,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A의 외부 힘은 누구냐? 여기서 장력이죠. 그쵸?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까 증가할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해? 증가. 왜? A는 위로 올라가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이지. 운동 에너지 증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가령 1m 올라간다 쳐보자. 그럼 어떻게 돼? 장력 16N 곱하기 올라간 높이 h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16N 곱하기 hm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럼 그 반대로 B는 어때? 16N 곱하기 hm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2번, 6번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아. 요 페이지는 됐고, 다음 넘어가서 할 수 있을 만한 거 한 가지만 더 문형해두면 19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과잉해서 욕심 안 낼 건데, 우리가 앞으로 보려면 한 2번 정도 남은 거야. 시험 전까지. 어메이징하지 않아? 금방 시험이에요. 금방 시험. 그래서 아까 프린트 스캔한 거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로 계속 연습을 시킬 거기도 하고, 어찌됐든. 근데 진도 뒷부분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건 좀 빠르게 나갈게요. 요거까지만 연습하고 뒷 내용 해야겠다. 요게 요 연습 마지막 문제예요. 빡세게 해보자. A 높이 안 변하죠? B는 높이가 H만큼 줄어요? 뭐 해야 돼? 아까 그 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할 것 같아. 자, 이때 외부 힘 작용한 거 있어요? 없어요? 덩어리 전체에는 없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은 여기선 0입니다. 아까 뭐 억지로 잡아당겼다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는 H만큼 떨어진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3mgh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면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마이너스 3mgh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 총합 마이너스 3mgh. 운동 에너지 변화량 총합 얼마일까요? 플러스 3mgh가 됩니다.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이 0이니까. A는 질량이 m이고 B는 3m이잖아요. 속력은 똑같겠지. 질량이 1대3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1대3, 그러니까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나눠 가질 건데, 그래서 A는 플러스 4분의 3mgh, 3mgh 4분의 1이고, 그다음 B는 플러스 4분의 9mgh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3mgh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4분의 3mgh만큼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B가 어거지로 잡아 끌어서 A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오. 이거 다음 뭐야 페이지 뭐지? 다 똑같은 책인데 그 페이지를 내가 내렸나 보다. 무슨 일이야 젠장. 에헤이 여기다. 좋아요. 됐지. 요 상황인데 이때 A의 등가속도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몇 배요?
A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4분의 3 mgh일 때 B는 얼마였어? 플러스 4분의 9. 그쵸? 질량이 몇 배야? 질량이 3배잖아. 속력은 동일하지. 그치? 운동 에너지 3배가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같냐? 아니죠. 왜?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3mgh인데 이 3mgh가 뭐로 바뀐 거야?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가 같으면 안 되겠지. 그치? 같을 수가 없다. 니는 틀렸다. V는 루트 2분의 5GH냐 물어봤는데 이때 Q점에서의 A 운동 에너지가 뭐였지? 4분의 3 mgh 요거였지. 그치? 근데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V제곱은? 아니겠네. 저거 V제곱은 2분의 3GH겠네. 그래서 V는 루트 2분의 3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퍼즐 맞추기야. 생각보다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연습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57페이지까지 숙제로 풀어보시되 상! 너무 어렵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너무 빡세지 않은 건 최대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열과 에너지 오늘 여기를 최대한 다 하고 뒤에 내용도 얘기를 해보려고. 자, 열과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계산했어? 외부 힘이 한 일. 맞아.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외부 힘이 한 일이었죠. 그래서 외부 힘이 어떤 애들이 있어? 마찰도 외부 힘이고 공기 저항도 외부 힘이죠. 근데 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로만 작용해요.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거든? 그러면 힘이 한 일이 어떻게 돼요? 힘이 한 일이 음수가 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음수가 돼요. 공기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기만 한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 그때 마찰하게 되면 여러분 손으로 이거 한번 비벼봐요. 어떻게 돼? 뜨거워져. 그치? 뭐예요? 뭐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시.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몇 번 튀어오르다가 멈춰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게 무한이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용수철의 진동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경우도 똑같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근데 이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등을 포함하면 총 에너지는 뭐가 된다? 보존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된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제1법칙 이게 뭐다? 에너지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의 총량이 같다. 그러니까 뭐 역학적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이것저것 에너지들이 아주 많고 그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할 거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이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요. 1법칙이 있으면 무슨 법칙도 있을까? 2법칙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뒷챕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열과 일의 관계, 열의 일당량 열이 1당 얼마냐 1이랑 그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입니다. 우리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뒤에 칼로리 써 있잖아. 그 칼로리는 열량이라고 부르는데 그 열량은 1의 양이랑 이제 변환해주는 비례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랑 똑같은 양입니다. 요거 똑같은 양이에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 뭐 미국 돈 1달러가 뭐 1,500 얼마 1,500원 막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환해주는 식이 있죠. 둘 다 돈이니까 둘 다 돈인 똑같은 돈이니까 서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고 그 변환될 때 관계식이 이거다. 자, 그럼 1줄은 몇 칼로리야 그러면?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래? 4.2분의 1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1칼로리 대신에 4.2줄 넣어도 되고요. 1줄 대신에 4.2분의 1 칼로리를 넣어도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 줄, 우리 에너지와 일의 단위 줄 하는데 그게 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추가 떨어지면서 이제 회전 날개를 돌려.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마찰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마찰하면서 뭐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일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얘기를 하는데, 자,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내부에 숨어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요. 아니고 뭐냐면 물체를 이루는 입자, 가령 뭐 분자, 아니면 원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원자로 또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원자나 분자 이런 애들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뭐해진다? 활발해진다, 뭐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의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에 입자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원자들, 분자들 있잖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죠. 그 물체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 자체의 역학적 에너지 말고 물체 안에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고체는 어때요 좀? 고체는 조금만 진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어때?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액체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움직일 자리가 있어 보이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기체는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입자들이. 그래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고체랑 액체랑 기체를 봤을 때 이때 누가 제일 활발하냐? 기체가 제일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질일 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온도가 누가 제일 높아? 기체가 온도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들의 총합이 기체에서 크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면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보다 기체 상태의 내부 에너지, 즉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불을 끓이면 이제 밑에 있는 입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좀 이렇게 좀 덜 활발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잔상에 그려진 길이를 보고 좀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고체의 입자 운동, 우리 망치로 못을 깡 때릴 거야. 이렇게 깡 하면 때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깡 하면서 망치가 멈췄어. 그러면 망치의 운동 에너지가, 망치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로 갔을까? 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이 못을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졌겠네.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어디로 갔냐? 역학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들어갔습니다. 물체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이 좀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부 에너지는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온도가 높아졌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때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스스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막기 힘들다.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할 수 있냐?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열이 스스로 이동해요. 그냥. 그래서 막기가 힘들어. 낮은 곳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스스로는 절대 안 돼. 근데 이제 가령 일을 해줘가지고 열을 억지로 옮길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열이 이동하진 않고 열은 그치만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뭐 커피를 탔어. 뜨거운 뭐 커피를 탔다 치자. 시간 두면 어떻게 돼요? 식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 공기 온도가 커피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커피 안에 들어있던 열이 주변 공기로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제 이동하죠. 열평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이 이동되는 방식에 전도 대류 복사를 세 가지. 자, 전도는 뭐였냐면 이웃한 애들끼리 전달입니다. 학교에서 요거 해본 적 있어? 이게 친구 앞에 머리 땅 때리면서 전달한 적 있지? 맞아본 적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 머리 뒤에서 때렸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하지 않아? 나도 앞으로 하잖아. 그게 전달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웃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앞자리 뒷자리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뒤로 깡 이러면서 전달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한 자리가 비어. 그럼 전달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이동을 하지 않고요.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는 고체에서 이웃한 분자들끼리 충돌, 깡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주로 어디서? 주로 고체에서 발생해요. 일단 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고체는 입자들끼리 거리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전달이 제일 잘 됩니다. 전도가 제일 잘 됩니다. 그 다음 대류는 뭐냐면 우리 대류 현상 들어봤죠?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오는 그거 있잖아. 근데 요게 분자 온도가 다를 때 밀도가 온도 높아지면 밀도 어떻게 됩니까? 밀도 어떻게 되지? 에? 밀도 작아지죠. 왜? 밀도가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온도가 높아질 때 질량은 그대로죠. 그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질량은 그대로지.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건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내려오는 게 대류 현상인데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이동해요. 열이 이동한다. 가령 우리 라면 같은 거 끓이면 물이 보글보글 끓지, 그치? 그래서 이게 아래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아래쪽에 닿잖아, 그죠? 그래서 물에 아래에 있는 물이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었던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끓을 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뒤섞여지지 않아? 자동으로? 물이? 라면 안 끓여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 센터에서 올라오고 이게 가장자리로 내려가고 이렇게 돌잖아. 그게 대류예요, 대류. 그래서 얘는 이동해야 돼. 이동하는 유체. 유체는 액체랑 기체를 의미하고요. 복사는 뭐냐면 우리 이건 들어봤어. 가령 이건 진짜 들어봤다. 100%. 태양 복사 에너지. 빛이에요, 빛.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빛이에요, 빛. 근데 빛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해요. 빛이에요, 빛. 전자기파는 빛이야. 이거 나중에 더 얘기할 거고. 빛.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가령 난로 같은 거 쳐다보고 있으면 난로를 보고 있는 면이 뜨겁지. 그쵸? 난로 안 보고 있으면 반대편은 안 뜨거워요. 근데 보고 있는 면이 뜨거워. 그래서 얘는 빛 자체가 열을 가지고 오는 빛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태 변화와 잠열이라고 하는데 이 잠열이 뭐냐면 뭐라고도 하냐면 숨은 열이라고도 해요. 잠수, 잠복, 잠자란 말이 약간 숨는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숨어있는 열이 잠열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상태가 변화할 때,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기본적으로.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는데 온도 변해 안 변해? 온도가 안 변해, 상태 변화할 때. 그치? 우리 100도씨에서 물 끓잖아. 100도씨로 유지되다가 물이 수증기로 다 바뀌면 이제 온도가 높아질 거거든.
상태 변화할 때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알아두자. 그래서 우리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융해라고 부르고요.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라고 부르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 뭐야? 기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화가 있죠. 고체랑 기체 왔다 갔다 하는 건 승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잠열이 있는데, 이 잠열은 온도를 변화시키진 않고요,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잠열,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기상현상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고체, 우리 아까 고체의 내부 에너지 어떻다 했죠? 고체 같은 물질일 때 온도 높아 낮아. 자, 물이라고 쳐봐. 물의 고체 버전은 뭐야? 얼음이죠. 얼음 차가워, 물이 차가워. 얼음이 차갑지, 그치? 물의 액체 버전이 물이고, 물의 기체 버전이 뭐야? 수증기지. 수증기 어떻게 만들어? 끓이지. 자, 온도 누가 제일 높아? 기체가 제일 높죠. 내부 에너지 누가 제일 많아? 기체가 제일 많아요. 기체는 내부 에너지 제일 많고요. 있다.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고체는 내부 에너지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액체는 내부 에너지가 중간 정도라고 보자. 자,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에너지가 많아져야 돼. 자,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돈 많아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지, 그치? 주변 돈을 흡수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융해열을 흡수합니다.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에너지 많아져야 되지, 그치? 뭐 할까?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에너지 어떻게 돼요? 높아지지. 흡수.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에너지 높아지죠. 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화열 흡수. 기화열 흡수.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 어떻게 돼요? 에너지 낮아지죠. 그럼 에너지를 뭐 한다? 바깥으로 버려요. 응고열 방출이죠. 요 이름 기억해놔야 되긴 해. 상태 변화 이름 요 5개 있는데요. 요 5개 이름은 중학교 때 사실 외우긴 했었을 것 같은데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외워놓읍시다. 오케이? 예, 좋아요. 오케이. 에너지가 커져. 에너지 많아져.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에너지가 줄어들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버립니다. 에너지 방출합니다. 밑에 있는 예시들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볼까? 오, 갑자기 다시 뭐가 나와? 역학이 나오네. 안 끝났다. 198번 한번 풀어볼까요? 끝날 줄 알았지? 안 끝나지. 198번 풀어보겠습니다. 별건 없다. 마찰력은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이에요. 반드시 반대 방향. 이거 외워놓자. 좋아.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프릭션 해가지고 영어로 스몰 F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 요 F랑 라지 F랑 스몰 F의 이제 관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몇 개 세울 수 있을까요? 2개 맞아요. 여기서 P에서 Q
퀴즈 아래 한번. 자, P에서 Q로 갈 때 이때 외부임이 뭐예요? 이 물체의 자격은 외부임 뭐가 있어? 있어요. 이동거리 얼마야? L. 자, 위치 에너지 안 변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얼마나 변화했어요? 2분의 1 질량 4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0이죠. 그쵸?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자,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F가 있고 운동 방향 반대로 스몰 F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F 빼기 스몰 F가 있고요. 이동거리 L입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얼마예요? 자, 2분의 1 나중 곱하기 4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처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지? 자, 2 곱하기 9 플러스 18이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F 곱하기 얘는 플러스 18인데 얘는 플러스 2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자, 그러면 자 플러스 F 곱하기 L은 플러스 18이고요. 플러스 F 빼기 스몰 F 곱하기 L은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플러스 F 대 플러스 F 마이너스 F가 몇 대 몇인 거야? 플러스 9 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8 라지 F는 9 라지 F 빼기 9 스몰 F가 됩니다. 9 스몰 F는 뭐가 돼요? 7 라지 F가 되면 풀려있네. 4번이겠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런 느낌. 외부임이 이제 한 일, 혹은 뭐 알짜임이 한 일, 운동에는 변화라고 풀어도 뭐 둘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99번 한번 풀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그쵸? 그게 전부 뭐로 갔는데? 열 에너지로 바뀐대요. 오케이. 답 나왔죠? 답 나온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로 계산이 돼요, 여러분? 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 얼마야? 자, 50 곱하기 1. 그러니까 50줄이죠.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가만히 놓았지. 운동 에너지 얼마야? 0줄이죠.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50줄이었어요. 마찰 구간 전까지 역학적 에너지 50줄이었겠죠. 그 다음에 마찰 구간 지나서 뭐 이만큼 빼자. 그러면 남는 게 얼마야? 여기서 자, 위치 에너지는 0이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얼마야? 최대 0.4m만큼 압축시킨 순간에 자, 최대로 압축시킨 거면 더 이상 압축 못 시켰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더 압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지. 근데 최대로 압축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른쪽으로 그치, 멈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더 이상 못 가고 멈춰서 왼쪽으로 돌아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얼마야? 0이에요.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운동 에너지도 0이고요. 근데 뭐가 있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뭐였어? K 200 곱하기 얼마?
0.4m가 압축된 거지.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계산해보면 100 곱하기 25분의 4지. 그럼 16줄이네 16줄.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16줄이 남은 거야 지금. 50에서 2 뺐더니 16줄이래. 2는 얼마야? 34줄이구나. 그런데 칼로리를 어떻게 바꾼대? 우리 1칼로리가 몇 줄이었어요? 4.2줄이야. 여기 사실 나와 있다. 근데 1줄은 그럼 얼마입니까? 4.2분의 1 칼로리예요. 자, 34줄이네. 34 곱하기 4.2분의 1 칼로리고, 그럼 이제 분모에 4.2의 5배를 곱해보자. 그럼 얘는 21. 근데 분자에도 5배를 곱해야 되겠죠? 21분의 170 칼로리가 되겠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괜찮은가? 믿어도 되나? 모르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202번 풀어볼래? 이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모두 어디로 바뀐대? 수 변화에만 사용된다. 가에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야? 얼마입니까? 가에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G가 어디 갔어? EM, GH. 나는 얼마야? EMGH. 다는 3MGH죠. 그게 어디로 갔다고? 열로 갔다고. 그래서 Q1은 2, Q2는 2, Q3는 3이네요. 그래서 5번이고요. 이렇게. 별건 없지?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는 거. 다음 밑에는 203번도 풀어보자. 자, 이때 추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모두 물의 온도 변화에만 사용됐다 라고 나와 있고, 이때 봐봐. B에서 물이 1.20 칼로리를 얻었어. 그럼 추가 역학적 에너지를 얼마큼 잃어버렸을까요? 위에는 2.0 칼로리 잃어버렸을 때 8.4였어. 1.0이면 얼마야? 4.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때 H만큼 낙하시켰다고 했어. 위에 줄이 아래 줄의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질량도 2kg이 되면 되겠다. 기억은 2이다, 니은 4.2다, 맞죠? 그 다음에 이때 H는 0.21이냐 물어봤는데, 자, 몇 줄? 4.2줄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하니까 몇 뉴턴이야?
10N인데 10N인데 얼마만큼? H만큼 줄어든 게 얼마다? 마이너스 4.2줄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H 미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H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4.2구나. 그럼 얘는 0.42가 되겠지. 0.42 미터가 되겠다. 니은 3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믿어볼게요. 여긴 믿어보자. 다음 페이지 하나만 211번 요거 하나만. 자, 가에서는 이제 열이 지금 어떻게 열 전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금속 막대를 따라 열이 전달될 때 무슨 형태로? A 먼저겠지. 전도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A 요 맨 왼쪽 끝이 1번 제일 먼저 맞는 애지. 전달. 그 다음에 애가 2번이 맞을 거지, 그렇지? 3, 4, 5, 6, 7, 8 이런 식 순서로 맞을 거라서 A가 B보다 먼저 맞을 거예요. 동시에 녹을 수가 없겠죠. 동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럼 나에서 칸막이를 제거하면 우리 따뜻한 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뜨고 차가운 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의 대부분은 차가운 물 위로 올라간다. 니은 맞는 말이고, 기억 가와 나에서 열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 복사라고 했는데, 근데 가는 이거 뭐야? 전도고 나는 대류였죠.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63페이지까지 풀어오고 완자 기출픽은, 그 다음에 완자는 역학적 에너지까지 한번 풀어오자. 할 수 있지? 완자 페이지도 내가 그 카톡으로 보낼게요. 우리가 지금 내 경각심을 약간 가지자. 이번 수업이랑 다음 주 수업이 본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4월, 그러니까 다음 주 4월 13일이잖아. 4월 20날의 수업은 여러분 그 21일 화요일에 다른 시험이 있어서 없고, 그리고 22일 수요일에 직전 보강으로 우리 2시에 볼 겁니다. 그러고는 시험 끝나고는 4월 말이랑 5월 초 첫째 주는 우리가 학원 자체가 휴강이어서, 그러고 뭐 한참 나중에 보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시험 전에 2번밖에 안 본다고 우리 더 이상. 경각심 오케이? 오케이? 안녕,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